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한 HPC 클라우드 플랫폼과 AI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리스케일 코리아의 김정훈 매니저입니다. 다양한 제조 산업의 연구개발에서 CAE 시뮬레이션은 이미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제품의 품질 관리나 수명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HPC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정된 규모의 사양과 자원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HPC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리스케일의 HPC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화면의 내용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리스케일의 회사 소개와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소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베이직 작업 유형을 활용하여 실제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리스케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고객들의 사례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리스케일은 2011년에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보잉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2명의 엔지니어들이 설립을 하였고 창립 멤버들이 엔지니어였던 만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HPC 솔루션 글로벌 넘버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의 디지털 R&D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본사와 한국, 일본, 유럽 3곳의 지사로 구성되어 각 지역별 고객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것처럼 딜로이트나 Y 컴비네이터에서 선정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도 포함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리스케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상에서 HPC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리스케일을 선택해 주신 덕분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고객들의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창립 멤버들이 보잉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로 항공우주 기업들이 초기 고객들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인 항공우주와 자동차 외에도 에너지, 중공업, 생명과학,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대학교들이 리스케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속도를 향상시키고 급증하는 계산 부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HPC를 도입하거나 혹은 앞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여러 클라우드 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빠르게 계산 부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특성상 필요한 시점에만 HP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에 따른 유효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HPC 클라우드 도입 시에 리스케일과 CSP 자체에서 직접 구축하는 2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면 직접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큰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활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HPC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실제로 도입을 하였지만 연구원들은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그 절차가 복잡하여 작업 대기 시간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에 익숙했던 온프레미스 HPC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리스케일은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자원 활용 시 필요한 절차의 대부분을 자동화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HPC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후 그 활용 수준을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동화를 하는 단계, 그리고 2번째는 그 자동화했던 것들을 최적화하는 단계, 그리고 3번째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본인들의 사업 분야에 맞고 연구 분야에 맞추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거나 협업을 하는 등 강화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운데처럼 소프트웨어별로 성능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원들끼리 공유 스토리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등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가 충분히 성숙되어 기업 내에 내재화가 된다면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케일에서는 이거를 보다 쉽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개념으로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더라도 리스케일 플랫폼과 연동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IT 부서 입장에서는 이 HPC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에 대한 것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자 기능 및 대시보드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SaaS나 PaaS와 같이 이 HPC as a Service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존에 운용 중이신 이제 온프레미스 HPC와도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이 HPC 클라우드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케일에서는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의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가 기능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본연의 기능인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자원 통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범위에서 더욱 확장하여 인하우스 코드들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퍼블리싱 기능을 제공하거나, 로컬 클라우드 공급업체와의 통합 등을 통하여 고객들이 글로벌 CSP 외에도 이제 로컬 CSP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이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용 중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NFS 커넥터, 그리고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위한 PLM 혹은 SPDN과 같은 플랫폼과의 연결 기능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리스케일의 회사 소개와 플랫폼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 혹은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을 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거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풀스택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풀스택 시큐리티 앤 컴플라이언스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혹은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이제 정보 보안 측면일 텐데요. 리스케일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이 전송될 때 모두 암호화를 해서 전송이 구축이 되어 있으며, 이제 가장 보안 규정 중에서 조금 이제 하이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패드램프 인증 또한 받아서 미국의 이제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코어 타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AWS나 애저와 같이 각각의 CSP가 지칭하는 가상 머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광물의 이름을 차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드웨어를 구분하고 이름을 붙여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HPC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CPU의 세대나 혹은 클럭 스피드, 아니면 메모리 채널의 수, 노드 간의 인터커넥트 속도, 혹은 메모리의 크기나 메모리의 클럭 수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특징적인 사양들을 기준으로 6개의 카테고리로 코어 타입들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CFD나 구조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 스피드 인터커넥트라는 카테고리에서 인터커넥트 속도가 100Gbps 혹은 200Gbps 정도 되는 인피니밴드 코어 타입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것이고, AI 개발에서는 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수행하실 때는 GPU를 통한 가속의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GPU 코어 타입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 GPU 코어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세대인 K80부터 이제 최신 세대인 A100까지 모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자원을 통합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00개 이상의 주요 소프트웨어들이 사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단순히 이런 버전 업데이트나 단순 설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별로 코어 타입 특성에 맞추어서 최적의 MPI나 인피니밴드 서포트 등의 기능 또한 포함을 하여서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면 한 달 이내에 별도의 고객 요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오픈소스나 사내에서 개발한 인하우스 코드들 또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특징적인 기능으로 두 가지 기능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HPC 대비해서 클라우드의 자원이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클라우드 자원이 훨씬 더 큰 규모로 구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특정 리전만 사용한다면 그 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GPU 같은 경우 최근에 글로벌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클라우드에서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리스케일에서는 코어 타입 셋이라는 기능과 리저널 로드 밸런싱 기능 두 가지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어 타입 셋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수행에 적절한 여러 개의 코어 타입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코어 타입을 세트로 묶어서 첫 번째 코어 타입의 캐패시티가 부족한 경우 다음 순서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AI 학습을 위한 경우 GPU 코어 타입으로만 구성을 하면 첫 번째 GPU 코어 타입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다음 코어 타입, 그 다음 코어 타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어 타입 셋과 함께 사용해서 이 캐패시티 이슈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리저널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리전에서의 자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리전의 자원들을 확인하고 유효 자원이 많은 리전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GPU와 같이 하나의 리전만으로 필요한 만큼의 이 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레이턴시 등을 고려해서 이제 적절한 리전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편리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객분들께서 직접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리스케일에서 코어 타입 셋과 리저널 로드 밸런싱 같은 기능들을 모두 사전에 고객과 협의해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별도로 설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작업 유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직 작업 혹은 배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배치 모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GUI가 없는 텍스트 베이스의 작업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의 경우 베이직 모드를 통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DOE 혹은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작업 유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험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통계 기법 중에 하나이지만 리스케일 플랫폼에서는 이것을 시뮬레이션 드라이븐 DOE라고 해서 이 대표적인 변수들을 지정해서 이 여러 개의 작업을 먼저 돌린 다음 거기에서 이제 가장 영향도가 높은 인자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실험의 횟수를 줄이고 주요 이제 설계 개선 인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작업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HPC를 사용하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베이스로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익숙하신 화면 GUI 베이스의 작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엔드-투-엔드 데스크탑이 그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업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GUI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코어가 이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게 되고 실제 시뮬레이션 계산기 같은 경우는 전체 계산 노드가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템플릿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 다르게 구성해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설정이나 코어 수 같은 부분을 이제 표준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이 하나의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모든 사용자가 유사한 시뮬레이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설정으로 진행을 하고 비용 또한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작업과 이제 데이터 쉐어링 부분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작업을 팀원에게 혹은 우리 모든 팀에게 아니면 이 리스케일의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에 리스케일 서포트로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관리자 기능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이코노믹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HPC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설정하신 프로젝트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지 어떤 하드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그거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시큐리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해당 고객의 플랫폼에 어느 위치에서 접속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많이 틀려서 지금 블락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컨트롤스 부분에서는 현재 적용되어 있는 보안 정책들이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코어 수 혹은 하드웨어 유형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비용을 가지는 설정 값이 다를 텐데 그것을 이제 리스케일 자체 내에서 기존의 고객들이 돌려놓은 그 러닝 타임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어서 간단한 딥러닝 예제를 가지고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케일 플랫폼에 로그인 하신 후에 새로운 작업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가운데 화면과 같이 인풋 그리고 지금은 파이토치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설정, 하드웨어 설정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우측 아래의 그림처럼 이 각각의 설정 단계별로 이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설정하고 있는 내역이 이 펜 표시가 있어서 설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설정이 완료되면 이쪽이 체크박스로 변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들을 인풋 파일로 해서 업로드를 하신 후에 우측 상단 그림처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목록 중에서 사용하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고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이토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 학습에 필요한 파이썬 실행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소프트웨어 설정까지 완료가 된 것이고요. 현재 리스케일 플랫폼에는 이 딥러닝 관련해서는 뭐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카페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싱귤러리티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이 아나콘다 타일을 띄우셔서 직접 그 가상 환경을 구축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하드웨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GPU 코어 타입의 카테고리에서 적절한 코어 타입을 선택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월타임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월타임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습이 이 월타임 설정 값보다 먼저 끝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클러스터가 데이터들을 백업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직접 종료를 하지 않으셔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페이지에 오시면 지금까지 설정했던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화면 좌측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우측 아래에 셋업이라는 이제 스크린샷이 될 건데요. 보시면 인풋부터 하드웨어 세팅까지 전부 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우측 상단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작업이 제출되게 되고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객 사례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고객 사례 3개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사례 중 첫 번째로는 저희 유럽 쪽 고객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UA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우주항공 산업 제조업체들이나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제조 대기업들까지 전부 다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그중 하나로 전동화 수직 이착륙 방식의 항공기를 개발 중이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이 기존 대기업보다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플랫폼으로 리스케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리스케일 도입을 통하여 멀티클라우드 기반인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코어 타입들을 활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NCS CFX나 플루언트들을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설계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4분의 1로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사례로는 NO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OV는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리스케일에서는 주로 펌프나 석유 시추 드릴과 같이 오일 앤 가스 쪽 사업 부문에서의 제품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NOV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 여력이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산재된 HPC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라이센스 또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리스케일 도입을 통하여 NOV의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연구원들끼리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제품 출시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초기의 목표였던 산재되어 있던 HPC 자원들을 하나로 일어나서 관리하고 이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 또한 증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고객 사례 중에서 AI 관련 연구를 리스케일에서 수행하는 에이조스 바이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조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과 디지털 툴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HPC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트업의 특성상 초기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는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 온프레미스 HPC로는 하드웨어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조스 바이오에서는 리스케일 도입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초기 물질 발굴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약물 후보를 선택하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에이조스 바이오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리스케일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R&D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리스케일의 HPC 클라우드 플랫폼은 멀티클라우드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손쉽게 HPC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계산 부하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고객분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단일 플랫폼 활용을 통하여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고, 나아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이 혹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거나 이후 배포될 PDF 파일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